결혼 정말 쉽지 않네요. 이런저런 커다란 문제로 결혼 준비 도중에 파혼했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주변 친구들, 가족과 친척들,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전부 결혼한다 알리고 그렇게 호들갑까지 떨었는데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네요. 이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만 정말 연애하던 시절에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쫀쫀하고 쪼잔한 성격인 줄 미리 알았다면 아예 연애를 시작도 안 하고 걸렀을 텐데. 그동안 꽁꽁 본성을 숨기다가 결혼이 코앞에 닥치고 서로 큰돈이 오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차라리 결혼식 신부 입장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원래 성격을 드러내줘서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네요. 5살 연상의 남자친구였고 나이 차이가 적은 건 아니라서 연애할 때도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항상 무슨 일이든 저를 먼저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난 우리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애초에 남자친구가 저를 먼저 마음에 들어해서 따라다녔고 연애 시절 주도권도 항상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년 정도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하는 말에 싫다고 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앞으로 크게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오빠 둘 있는 집의 막내딸입니다. 바로 위에 작은 오빠랑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고 큰 오빠와는 10살 차이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고 하면 제가 그만큼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예쁨 받으며 귀하게 자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응석도 부리는 편이며 솔직히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응석을 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 앞에서는 편하게 제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될 사람이면 우리 오빠나 부모님처럼 항상 저를 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남들한테는 절대로 이러지 않지만 제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애초에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았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처럼 똑같이 직장생활 오래 해왔고 모아놓은 돈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처음부터 25평, 33평 아파트 사서 결혼하는 건 부잣집 자식들이나 가능한 거고 저희는 우리 두 사람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전세를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8천 조금 넘었고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1억 조금 넘더라고요. 둘을 합치니까 1억 9천이었는데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양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집에서 1억, 남자친구네 집에서 1억을 더 보태주시겠다고 하셔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부모님들 도움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원래는 빡빡했던 결혼 예산에서 갑자기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애초에 가려고 생각했던 신혼여행도 조금 급을 올려서 숙소도 업그레이드하고 일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은행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지 전세로 시작하는 건 변함이 없었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야 했죠. 남는 여윳돈으로는 혼수 마련하는데 조금 더 보탤 생각이었고 전셋집 계약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여유자금으로 빼놓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남자친구의 차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낡은 자동차였는데 결혼하는 김에 차를 새 차로 뽑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타는 차인데 새 차로 바꾸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거의 반반 결혼이긴 하지만 제 쪽에서 조금 적게 부담하는 것도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생각했고 결혼 선물로 오빠 차를 바꾸자고 이야기했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도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차를 바꿔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차 싫어하는 남자는 별로 없잖아요? 저는 면허는 있는데 운전하는 것도 무섭고 출퇴근도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급하면 택시를 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엄마가 타시던 차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그걸 물려받아서 타도 되겠지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집안의 차는 딱 한 대만 굴릴 예정이었어요. 같이 자동차 매장을 갔는데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충 얼마 정도 하는지 감이 없었기 때문에 친오빠들에게 물어봤더니 3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신혼 때 쓸만한 SUV를 살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은 잘 안 하지만 캠핑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짐도 많이 싣고 다녀야 하니까 높고 큰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남자친구와 자동차 매장에 방문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산에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처음 차값이 3,500만 원 정도였는데 옵션으로 뭘 넣고 이것저것 추가를 하다 보니 금액이 4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애초에 친오빠들이 4천 정도면 괜찮은 차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 금액을 예상을 했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당황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옵션을 꼭 이렇게 다 넣어야 해? 처음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비싸졌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서 이런저런 옵션들이 많아야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번에 한 번 사면 최소 10년은 탈 건데 처음 살 때 돈을 제대로 지불하고 좋은 옵션으로 자동차를 뽑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잘 모르니까 선루프가 꼭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디스플레이를 비싼 걸로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 이래저래 추가를 하다 보니 차값에 세금까지 계산을 하니까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당황했고 아무리 여윳돈이 있다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도 비상금을 남겨놓아야 하니까 현금을 차에 딱 3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차를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 자리에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일단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딱 계약금만 걸어놓고 돌아왔어요. 차는 몇 달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에 출고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제 친오빠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가 당한 게 맞다면서 그래도 남자는 차가 중요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라고 하더군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차를 타야 체면도 살고 제 남자친구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면서요. 역시 남자들끼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오빠들까지 전부 그 정도면 너무 과하게 욕심 안 부리고 잘 샀다며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속아주기로 하고 큰 마음 먹고 결혼 선물 제대로 해줬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도 쉬는 날엔 같이 타고 다닐 차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의 재산이니까 괜찮았습니다. 나는 차 샀으니까 결혼 선물은 됐고 자기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결혼 선물로 뭐가 갖고 싶냐 묻더라고요. 애초에 잘 차고 다니지도 않을 예물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패스했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돈 아끼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쓰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본인만 비싼 차를 산 것이 미안했는지 자꾸 뭐라도 하나 골라보라 하더군요. 반지건 목걸이건 예물한다 치고 좋은 걸로 하나 고르라고 자꾸 그러길래 처음엔 별 생각 없다가 나중엔 저도 모르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애매하게 종로에서 맞추기는 싫었고 평소에도 매일 차고 다닐 수 있는 고급 브랜드 목걸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없으니까 딱 목걸이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찾고 찾다가 고르게 된 것이 450만 원 정도 하는 T브랜드의 목걸이였어요. 남들도 한눈에 다 아는 브랜드라서 저렴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디자인이 너무 요란스럽지도 않아서 매일 차고 생활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목걸이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좋다 하더군요. 둘 다 쉬는 날에 약속을 잡아서 백화점으로 찾아갔고 매장에 들어서서 제가 원했던 물건을 실물로 확인하자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비싼 것들도 엄청 많았고 제가 고른 건 작은 엔트리급이었는데 괜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커다란 건 일상생활에서 차고 다니기 부담스럽잖아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이고 그 결혼에 예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450만 원이 조금 비싼 돈이긴 하지만 남자친구의 자동차처럼 저도 목걸이를 10년 차고 다니면 되겠다 싶었죠. 저는 마음에 들어서 남자친구의 표정을 확인했더니 뭔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가격표를 자꾸 확인하고 다른 디자인은 없냐, 이건 18K냐, 24K냐, 진짜 다이아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금세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모습이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일단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를 끌고 밖으로 나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매장에서 대체 왜 그랬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꼭 그런 걸 사야겠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450만 원이야? 금도 24K가 아니라 18K라면서?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팔 때 제값도 못 받아. 그냥 금은방 가서 다시 골라보자. 24K로 하면 나중에 급할 때 팔아서 비상금으로 쓸 수도 있잖아.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사준다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예물로 목걸이를 사준다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팔아서 비상금으로 쓸 생각부터 하고 있답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내가 저 목걸이가 갖고 싶다고 했지 누가 24K 금은방 금목걸이 갖고 싶다 했냐고 화를 냈어요. 사준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며칠 동안 고르고 골라서 저한테 딱 맞는 목걸이를 찾았는데 보자마자 이리저리 트집을 잡으면서 금은방으로 가자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24K 금목걸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목걸이가 갖고 싶은 거고 그게 돈이 아깝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 말은 돈 아깝다는 소리가 아니라 450만 원이면 훨씬 좋은 목걸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저런 18K 목걸이는 종로에 가면 얼마 하지도 않아. 원가 얼마나 되겠냐? 원가 따지고 살 거라면 애초에 귀금속을 사지 말아야죠. 1000만 원도 넘는 명품 가죽 가방은 원가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본인 차 살 때는 이런 옵션도 넣어야 하고 저런 옵션도 넣어야 한다고 해서 원래 견적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을 해놓고 저한테 쓰는 돈은 450만 원이 아까워서 금은방을 가자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오빠도 차 계약한 거 취소해. 10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면 되잖아. 그것도 잘 굴러가고 기능은 똑같은데 뭐하러 5천만 원짜리 비싼 차를 사니? 계약해놨던 차를 취소하자고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네요. 차는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타는 거고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비싼 차를 산 게 아니라 안전장비를 넣은 거라 어쩔 수 없었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미안하다 사과하면 애초에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저는 예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남자친구는 5천만 원을 합리적으로 돈 쓰는 거고 제가 쓰는 450만 원은 브랜드 때문에 쓸데없이 비싼 돈을 쓰는 바보 같은 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기분으로는 예물이고 뭐고 고를 생각 없으니까 차라리 내 거는 하지 말자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쓸데없이 비싼 차를 산다고 해도 그 기뻐하던 얼굴을 보며 화도 내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싶은 물건을 산다는데 오히려 제가 그 물건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랑은 생각이 완전 달랐나 봐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갖고 싶다는 백화점 브랜드 목걸이보다 24K 순금 목걸이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습니다. 저도 금값이 얼만지 알고 종로에 가면 얼마에 비슷한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집만 넣고 다니는 기능적인 것만 따질 거라면 애초에 명품 가방을 왜 사겠어요? 그 브랜드가 좋을 뿐이고 그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이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제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인데 이 나이에 신누런 24K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제가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그냥 내가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예물 안 하면 어차피 돈 굳는 거고 가만 생각해보면 꼭 비싼 목걸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번 일로 너무 화내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가 퇴근 시간에 만나자고 하더니 저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길래 어제 싸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걸이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자, 이 목걸이가 얼만 줄 알아? 500만 원이야. 전부 24K 금이고 앞에 있는 건 진짜 다이아야. 제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금목걸이를 보자마자 실소가 터져나왔고 간신히 마음 추스르고 있었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언제 금목걸이 사오라 했습니까? 끝까지 제 취향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생각이 맞다며 금목걸이를 저한테 들이미는 남자친구를 보며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 안 내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목걸이 보자마자 왜 이딴 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사왔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화를 냈더니 남자친구도 어제 봤던 그 목걸이보다 이게 훨씬 비싸고 좋은 거라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 그거 완전 허세 부리는 거야.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해? 이건 진짜 금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냐? 그렇게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금인 걸 몰라서 이럽니까? 자기 거는 하나도 포기할 줄 모르고 저한테는 본인 생각만 강요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자기 마음대로 비싼 취미용품을 사고 저희가 올해 초에 커플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따뜻한 동남아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은 치안이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말을 하더군요. 결국엔 남자친구가 가자고 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고 저한테 져주는 척하면서 정작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회사 여직원들이 명품 가방 좋아하고 유럽 여행이나 하와이, 괌 같은 곳을 다녀오면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서 허세 부리는 여자들이 싫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어요. 너는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어서 좋아. 실제로 제가 명품에 큰 관심이 없긴 한데 저 때는 저 말이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그저 본인 취향에 제가 들어맞는다는 소리였는데 멍청하게 저는 칭찬하는 줄 알고 기분 좋아했었어요. 그러던 제가 백화점에서 명품 주얼리를 사고 싶다고 하니 남자친구가 눈이 돌고 그 돈으로 금은방에서 순금 목걸이를 사다가 제 앞에 가져다 준 거죠. 그 뒤로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부 재결혼 안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는 무슨 이런 일로 파혼을 하냐면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고 결혼을 우습게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목걸이 때문에 파혼 결정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본인 의견 본인 생각만 맞고 제 말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매일 불행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앞으로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고 부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목걸이를 나중에 사오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고 그깟 목걸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보란듯 24K 순금 목걸이를 사와서 제 앞에 내미는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이 인간은 절대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법이 없구나 싶었고 결혼 상대로는 아니라는 결론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지원받기로 한 1억은 아직 집계약을 안 했으니 다행이었고 차는 남자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한 거니까 자기가 출고해서 타고 다니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겠죠. 저는 이제 신경 안 쓸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못하고 저를 목걸이 하나 때문에 파혼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욕을 하는데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누가 더 양보를 많이 했는지 누가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었는지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